네,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일부 작품들 영상으로 병행하기로 했던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31번부터 34번까지 나와 있는 현대시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들이라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될 작품은 김기림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갈래를 주의하셔 보셔야 되는데 얘는 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현대 수필입니다. 현대 수필이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심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 상태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감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갈게요. 나의 소년 시절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왔으니까 색깔과 관련된 색채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어머니의 상여라고 했을 때 이 상여라고 하는 건 어머니께서 뭐했다? 돌아가셨다. 죽은 사람을 담는 관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과거형 시제를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과거형 종결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잃어버렸다. 여기 특이한 부분 묶어보실까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뽑아져 나와야 될 거고요. 2번 처럼이라고 하는 글자 나왔으니까 비유적 표현 중 직유법. 그러면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건 3번 첫사랑의 대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 첫사랑과 오랜 시간 연애를 진행했다, 지속했다가 아니라 헤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슬프겠네, 헤어졌으니까. 푸른 하늘빛 색채여 호젓대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그런 강가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나왔고 나는 누군가랑 헤어져서 강가로 갔겠죠. 그럼 결국 내가 강가로 간 이유는요, 슬픔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뭐에 대한 슬픔이라고 볼 수 있냐면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을. 상실 또는 이별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을에 한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계속 이 작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색채 이미지 또는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억 부분에서 색채 이미지를 써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점심에 해가 쨍쨍 비치다가 저녁이 돼서 노을이 촥 질 때 우리가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마치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텐션이 올라갔다가도 다운되면서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헤어짐을 겪고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슬픔도 느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색채 이미지는 화자의 애상, 슬픈 감정과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부각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 강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계절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사항 없겠죠. 여기까지는.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른 모래둥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 얘들아, 내 마음이 어둡다라고 나와 있으니 당연히 부정이라는 건 알 거고, 화자의 마음이 부정적인 이유는 앞에 나왔던 거, 상실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화자는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고요. 고통도 경험하고 있겠죠. 이 남아서 몸서리 쳤다. 그런 날은 향용. 향용이란 두 글자의 뜻은요, 언제나 항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낡은 버드나무 밑에서. 이 버드나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는 공간, 또는 화자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결국 화자는 무언가 돌아오지 않는 것들만 기다리고 있죠. 결국 작가가 뭐 잃어버린 것들, 또는 상실감을 부여한 화자가 과거에 함께했던 과거의 존재들을 뭐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대요. 화자는, 서술자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샌가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이라고 하는 건 눈물이 되겠죠. 즉 상실의 슬픔과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형상화한 부분이 디귿이 될 겁니다. 계속 슬픈 분위기의 이야기만 나오고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일단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강이 나왔고요. 강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밑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잖아요. 강이 아니죠. 길이죠. 길. 죄송합니다. 어이구 미안해. 길에서는 화자는 무언가를 상실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주로 나오고 있고, 강가에서는 이러한 상실에 대한 슬픔이 형상화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과거처럼 형상화되어 있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는 버드나무 밑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 상실감을 부여한 존재들에 대해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가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 작품은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덕성여고 학생들은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작품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율포의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작가가 시를 창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작품은 실제로 본인의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사색하고 성찰한 다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시를 창작할 겁니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난해할 수 있지만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같이 갈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화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그럼 이 첫 번째 구절이 바로 화자가 경험했던 유년 시절의 실제 경험이 될 거고, 이게 바로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되겠죠. 소금기 많은 파란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면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왜? 아니래요. 대놓고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봤던 가글처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반복될 거야. 왜냐면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야 되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겠죠. 바다가 뿌리 뽑혀서 밀려나갔다. 같은 말, 썰물, 밀물 썰물이라는 개념 아시죠?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보시면 소금기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꿈틀거리는 뻘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뻘밭이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볼 거지 푸른색이라고 해서 긍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럼 뻘밭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검정색이죠. 근데 우리 문학에서 검정색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왜 이 작품에서는 뻘밭이라고 하는 검정색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아래 거 볼게요.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같은 말, 생명력 또는 뭐 생물들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도 돼요.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뻘밭이라고 하는 건 진흙이 많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위험하지만 우리 진흙에 발 빠지면 잘 못 나오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그리고 퍼덕거린다, 움직임이 드러나니까 동적인 이미지 또는 역동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잘 봐. 왜 퍼덕거리냐면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그럼 숨쉬고 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뻘밭 안에 있답니다. 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 화자는 무엇을 느꼈냐? 생명력을 느꼈다. 생물들의 생명력을 느꼈다. 그럼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사색성찰이 나오겠네요. 사색성찰.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받아보시면, 즉 생계를 위해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색하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래 보자. 잠깐만요. 어머니가 나를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금 제가 하늘 색깔로 형광펜 칠하는 부분 보세요. 1, 2행과 지금 읽었던 11행과 12행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같은 말,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이라는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문장구조의 반복. 다시 갈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리고 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 여기서 말하는 무의한 해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필기 안 하고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 다시 해석해 볼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 반복.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물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얘들아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존재할 거야.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그럼 여기는 일단 색채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색깔과 관련된 거. 각혈은 피를 토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노을을 내뿜는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각혈하듯 피를 뱉는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추측도 가능하고요. 이어서 갈게요. 상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상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성스러운 사람인데, 결국 화자는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뻘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숭고하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대요.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건강한 손. 그럼 결국 화자는 슬프다라고 말한 이유는 노동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함, 마지막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겸허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뻘밭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들이 넘쳐서,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고, 온갖 생물들의 생명력이 형상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우리의 인간의 먹이를 건지는 과정에서는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나작품에서 주의해야 될 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바다와 그리고 뻘밭을 좀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다는 아까 우리 본문 보시면 소금기가 많았다. 뻘밭은 무수한 생명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바다는 푸른색, 뻘밭은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은 부정, 푸른색은 긍정이지만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다는 일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데, 뻘밭에 비해서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나오고, 뻘밭이라고 하는 건 썰물의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공간상의 대조적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반어법 없었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없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같은 말, 대꾸법. 정답 2번으로 끝나죠. 하늘색깔 밑줄.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은 없어요. 근경은 가까운 곳, 원경은 먼 곳인데 결론적으로 시선 이동 없고요. 감정이입 없었습니다. 가는 시간의 흐름 있었죠. 같은 말, 계절의 변화. 하지만 나에는 공간의 이동도 없고요.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없어서 5번은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린 부분이 되겠죠.
32번 적절하지 않은 거. A와 A는 어디냐면 언덕길, 그리고 B는 강가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서려있는 공간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 길, 과거, 강가, 과거라고 했죠. 맞는 말. A는 상실, B는 상실의 슬픔으로 방황. 상실의 슬픔. 맞는 말. C, 세월이 흘러갔다. 그 강가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흘러갔죠. D, 글쓴이가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 맞죠. 버드나무 밑 그리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글쓴이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요. 5번으로 끝났고 넘어가서 33번.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재를 바다로 데려간 것이 뻘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로군. 2번. 뻘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서 뻘밭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군. 3번. 화자는 자신의 삶을 무의미한 해조음에 빗대지 않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연의 소리인데 거기다가 화자의 삶을 왜 빗대겠어요? 정답은 3번으로 끝날 거고요. 4번, 5번도 좀 쉬운 부분이라. 문학작품에서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선명한 인상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 의미를 담아 글쓴이나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또한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데 선명한 색채 이미지 활용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의미나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노을의 자줏빛은 아까 봤던 거죠. 그리움과 쓸쓸함을 형성한다. 맞는 말. 어두운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죠. 내면 상태가 될 겁니다.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라고 하는 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푸른 물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이 충만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푸른색은 여기서 긍정이 아니라고 했고요. 긍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뻘밭에 비해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단순하게 아름다움은 존재하지만 큰 감흥을 주는 공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감흥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뻘밭을 띠는 색깔을 검은으로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2회차에 나와 있는 현대문학 현대시 편이었습니다. 현대시, 현대수필, 갈래복합